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부상이 정말 심각한 것인지, 왜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발표된 상황에서 그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온 정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뿐이지만 일부 팬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1라운드 카라바오와의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은 아니며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뿐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은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유로파리그 2라운드와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 리그 6라운드 경기에도 나오지 않자 토트넘 팬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브라이튼전에서 출전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아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현재 토트넘은 5연승을 기록하며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고 영국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 1라운드에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이며 1대 0으로는 상황에서 제이 바디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1대 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 후 2라운드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4대 0대승을 거뒀지만 뉴캐슬과 아스날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극단적인 공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양쪽 풀백이 중앙으로 올라와 상대 페널티 박스를 공략하면서 수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타일을 소화하려면 토트넘은 빠르고 1대1 수비 능력이 뛰어난 세계적인 수준의 센터백들이 있어야만 수비 뒷공간에 큰 빈틈을 메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메로와 반더피크가 부재할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와 벤탄쿠르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역습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에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트넘의 수비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트넘 팬들은 수비보다 공격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팀의 공격 지표가 맨체스터 시티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팬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 횟수 2위,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 2위, 태클 성공률 1위, 빅찬스 창출 2위 등의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토트넘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빅찬스 미스 1위를 기록하며 기회 전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가 토트넘의 5연승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최근 토트넘이 상대한 팀들이 모두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이었다. 한두 단계 낮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레넌 존슨이 5연승 동안 득점을 기록하며 영국 언론의 찬사를 받았지만 강팀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전술의 가장 큰 문제는 손흥민 외에는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다는 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팀은 손흥민의 슈팅을 막는 단순한 전략만으로는 공격 전개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팬들이 실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해 골 가뭄을 해결하려고 해도 존슨, 베르너, 메디슨의 패스가 손흥민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그는 고립되고 맙니다. 반대로 손흥민을 왼쪽 윙으로 돌려 지원을 받게 하면 존슨, 메디슨, 베르너가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카롤 같은 중앙 공격수를 영입해 손흥민을 왼쪽으로 돌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큰 착각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솔랑케의 전방 압박 능력을 높이 평가해 영입했지만 그의 움직임과 손흥민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손흥민이 다시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진에는 아스널과 같은 강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해 전반적으로 약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존슨이 오른쪽에서 부정확한 컷백을 자주 시도하면서 솔랑케가 고립되고 수비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포로가 공격에 가담할 때 역습에 노출되어 오른쪽에 큰 공간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실점이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매디슨의 경기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부상에서 폼을 회복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에서 부상을 당한 후 최근에서야 폼을 회복했지만 그 기간 동안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수마와 벤탄쿠르 역시 부상 후 폼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토트넘의 중원은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공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손흥민은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환되면서 팀의 경기력이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며 연승은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승리해야 우승 경쟁이나 최소한 상위권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번 주말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브라이튼전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팬들은 더욱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브렌트포드전에서 허벅지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파 리그 1차전 카라바오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3대0이 될 때까지 교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스테코글루의 선수관리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몇몇 언론 매체들은 손흥민이 브라이튼전에 1% 가능성으로 출전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매체들에 따르면 손흥민은 무리뉴 감독 시절 햄스트링 부상으로 3개월간 출전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2주 만에 복귀해 아스널전에서 한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 매체들은 손흥민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최근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식 축구 경기 사전 행사에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한 것처럼 부상 회복이 늦어 출전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 글들을 읽은 후 토트넘이 5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상위권 팀들과 경쟁하려면 케인의 득점력이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만약 케인이 다시 득점을 시작한다면 상대팀의 손흥민에 대한 집중 견제가 줄어들어 손흥민이 더 많은 골을 넣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유로파 리그 우승 경쟁에서 손흥민의 빠른 복귀가 토트넘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팬들도 이 의견에 공감하며 손흥민과 팀을 향한 응원과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매일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